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다는 인물들 중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명 아까 뭐 쭉 뭐 종교 대통합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은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전한길 씨가 지금 10만을 데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한길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튜브가 보니까 뭐 고성국 TV, 성창경 TV, 강용석 씨가 하는 거 등등등 해갖고 연합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들이 묻고 당대표 후보자들이 답하는 행태가 된다는데 김문수 후보도 여기 출연할까 말까 검토 중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전한길이라는 사람도 10만 정도 데리고 만약에 있다라는 게 이게 허언이 아닐 경우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이제 끊임없이 극우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쭉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원사이드하게 1차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쵸? 그러면 누가 올라갈 거냐? 제가 김문수 안철수 이렇게 얘기했더니 노노노노 김문수 장동혁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선 투표에서. 예, 결선 투표에서.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올라가면 장동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가 문제냐부터 시작을 해서 극우적 노선을 패턴을 만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장동혁 후보가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된다면 이 당의 정체성은 완벽한 친윤? 그 극우 정당으로서 가는 것이고, 그 제가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41%를 얻은 것은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정청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청래에 맞설 수 있는 세고 젊은 후보가 국민의힘에 필요하다라는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대신에 장동혁 선택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흘러다니는데, 그러니까 종합하면 핵심은 극우예요. 극우. 윤어게인 극우. 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약간 그 흐름에 거스르려고 했던,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를 하려는 걸 방어하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언더찐윤, 못찐윤이라고 불리는 분들 입장에서 심기를 거슬렀겠죠. 그래서 그 결선으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반대편, 좀 자기네가 컨트롤하기 쉬워 보이는 지난번에 김용대 비대위원장처럼 장동영 의원 쪽으로 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당의 주류는 김문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 전 장관. 예. 근데 그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걸 그렇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의 주류는 계속 기득권을 갖고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후 총선까지 계속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김문수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일단 당장 지방선거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꽂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이잖아요, 김 전 후보가. 그리고 그 고급진 표현. 그리고 그 주변에 인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핵심 인사들. 그분들이 다 각각 주요 지자체장에 뭐 예를 들어 대구시장. 예, 대구시장에 아무개가 나간다, 뭐 경기지사 아무개 나간다, 막 이런 것들이 약간 그렇게 포진이 돼 있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별로 사실 김 전 후보를 마뜩치 않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라는 거는 그냥 진영대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 전 후보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영향이 다 집중이 된 거예요. 그냥 이 사회에 그냥 정치적인 진영들이 결집이 된 거지, 그게 그 개인에 대한 호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장동혁 후보는 이제 라이징 스타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류는 이제 어쨌든 결선 투표라는 게 지금 도입이 돼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상황과 사정이라는 게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후보, 그러니까 당권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가를 정리해 보면,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 얘기하셨지만 뭔가 이제 합리적인 공간에서 어떤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권을 빼앗아 오겠다라든지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당장 닥친 지방선거라든지 그 이후에서 뭐 총선에서 나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소위 말하는 언더찐윤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더 눈에 또렷이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이제 대권 후보 교체할 때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새벽에 5월 10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5월 10일은 제 생일입니다. 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튼 그 새벽에 있었던 후보 교체 이 건을 두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 윤리위원회로 보냈죠. 그러니까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 당원권 정지 3년 내용을 보냈는데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윤리위원장이 그 여상원 씨인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대학 동기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상황은 그렇다고요. 내용 나오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근데 형사적으로도 좀 문제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로 이제 프린팅된 물건들이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뭐 180억, 160억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도가 있었죠. 예.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배임까지도 볼 수 있다. 배임이 가능해서 누군가 만약에 이 정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투다가 진 사람이 이걸 고발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때 당대표였던 분들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임이라는 건 고발을 해야지 꼭 그렇진 않은데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는 수사기관 아니죠. 입장에선 트리거가 없으면 그걸 물론 특수부는 그런 거 없어서 할 수 있지만 아니면 이제 어떤 수사관이 지나가다가 한덕수 프린트돼 있는 티셔츠를 찾았어. 베트남에서 돌아다니는 거 본 거죠. 그러면은 수사 돌입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 오늘 국민의힘 취재를 해보니까 유야무야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권 3년이라는 게. 아니 일단은 뭐 이렇게 결정은 되었으나 이대로 집행을 할지. 그러니까 감사위에서 윤리위로 넘겼는데 네. 윤리위에서 최종 의결이 나올 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학교 동창이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연들 그리고 사실은 당원권 정지 3년이 굉장히 센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 못 나오니까 출마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냥 없던 일로는 못하겠지만 유야무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정도. 예. 엄중 경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다음 내용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내용인데요. 수사 내용 중에 나토 순방에 차고 갔던 목걸이를 찾았다. 예. 어디서?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님 집에서. 맞죠? 네. 이게 계속 헷갈려요. 오빠의 장모님.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보면 사돈댁에서 사돈이죠. 예,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씨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두 모조품이다. 이거 짜가다. 참. 이거 근데 사실은 이거 좀 웃겼던 게 친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오빠 집에 숨겼으면 사실 증거인멸죄가 추가로 성립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족은 숨겨줄 수 있다 보는 건데 그 형법 제 155조 4항에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은 처벌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 참 변호사 피곤하네. 그래서 사돈은 친족이 아니다. 친족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장모님도 처벌 대상입니다. 증거인멸을 도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김진우 씨의 장모님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모님이 만약 처벌 대상으로 그러면 그게 진품이냐 가품이냐는 여기에 어떤 해당 사항이 아예 논외죠. 논외. 증거 자체니까. 아니 왜 가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진품 여부를 심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감정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다루는 친구도 가면 5분 안에 나옵니다. 가품을 왜 그 집에 갖다 놨어요? 버리면 되지.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놓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너무 것이고. 너무 S급이야. 광저우사네 이거. 너무 이거 뭐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거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있다는 보기에는 뭐 궁지에 몰려서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아니면 정말 고도의 뭔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변호인단에 거쳐서 나온 말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억해 보시면 보시면 짝퉁이라 그래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최초에 그 나토 순방 갔을 때 목걸이가 논란이 됐던 거는 재산 목록이 없다 저거. 그렇죠.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현지에서 빌렸다 그랬어요. 네, 현지에서 빌렸다가 나중에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현지에서 빌렸고 지인에게 국내에 있는 지인의 공통점이 누구냐면 바로 그 자생 한방병원의 2인 맞아요. 그러니까 이용모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 국내 지인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있었고 지인은 맞고. 그러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종합하면 미리 가서 샀나? 아니 신모 씨가 가짜를 주고 있었던 얘기가 되는데 신모 씨가 스페인에 미리 가서 가짜를 미리 사놓은 거지. 왜냐하면 이거 S급으로. 가품은 스페인에서만 팔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진품 가품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이걸 지금 변명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이건 저는 수사기관을 뭐 어쩌고 저쩌고보다 국민 알기를 뭘로 하나 싶은 거예요.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땡큐입니다 이러면. 왜냐면은 지금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너무 밝히기 계속해서 때문에 인정하고 있다. 사실 수사기관이나 이거 진실을 밝히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건 발언 잘 안 할 때예요. 이준석 씨나 뭐 김건희 씨처럼 말이 많아야 앞뒤가 안 맞는 게 나오면 신빙성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데 구속의 상당성이. 구속의 상당성이 저희 있죠. 제작진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편집을 하려고 할 때 뭐가 뭐 자료가 많아야 뭘 해도 이게 영양가 있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편집에서 통편집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더 하시란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이번 해명은 아마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김진욱 씨를 소환 조사 중이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왜 장모님한테 왜 갖다 줬냐, 아니면 장모님 갖고 있는 거 알았냐 등등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김건희 특검팀 취재하는 기자들의 취재가 너무 열악해요. 그 브리핑룸을 열어주질 않고 브리핑 할 때만 딱 들어가고 대기 중 바깥에서 37도 진짜 광화문 있을 수가 광장에 없어요. 있는 거랑 진배가 없는 거죠 지금. 광화문 광장 아니고 아스팔트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그 너무 힘들. 화장실도 없어 지하철로 화장실 가고 그러더라고요. 광화문 어제 저도 기자들이 특검 팀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최상병으로 가고 싶어서 너무 거긴 1층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나머지 두 특검은 이제 강남권에 있는데 혼자 이제 광화문 쪽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벌어지면 써야 될 것들도 많고 아무튼 지금 특검 팀도 고생하시고 특검 팀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목걸이 이런 논란은 사실 좀 약간 허를 찌르는 논란이잖아요. 갑자기 막 가품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가 짭으라고 정상회담에서 나토 순방 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완전 나라망신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차원에서 그 입장에서는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할까를 막 머리를 굴리는 거 생각하다가 이걸 인정하느니 차라리 내가 망신을 당하고 말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그 가품 쓰면은 뭐 지적재산권, 상품권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쪽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 주변 인물들이 사실 떼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해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수사 기법은 결국 그 혐의자를 고립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로써 이제 장모님은 김건희 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내가 알았다. 그 이제 우리 그 사위가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걸 내가 알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분은 이제 같이 혐의가 있는 게 되니까. 되는 장모님은 계속 몰랐다 그러시겠죠. 여기서 장모님은 이제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님입니다.